북한 주민 생활과 법. 살림집 이용권의 음성적 거래는 이미 1970년, 8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북한 1세대들의 정년이 시작된 시기로 살림집은 이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개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 내 집 짓기가 유행했고 1980년대에는 제일동포들이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살림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었습니다. 또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면서 살림집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성적인 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집 이용권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었고 적법하게 살림집을 배정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편 살림집 배정과 살림집 교환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국가가 금지하는 국가 살림집 이용권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조건이지만 일부 권력층을 중심으로 은밀하고 음성적인 살림집 이용권 거래는 그 거래가 많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상황은 매우 크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형사 책임을 받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사례도 앞서 말씀드린 법투쟁 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에 실린 아파트 12세대 붕괴 사고 책임 사례입니다. 아파트의 4층 이후에 살고 있는 박철수는 방의 면적을 늘리고 집 내부를 요란하게 꾸밀 목적으로 6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칸막이 벽들을 허물고 창문틀을 뽑은 다음 미장한 벽들을 뜯어내면서 작업에 필요한 모래와 시멘트를 3톤 정도 웃방에 올려다가 놓았는데 이 벽체가 금이 가면서 아파트 18세대 중 12세대가 붕괴되고 13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철수의 행위를 어떻게 보고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번 사례입니다. 박철수의 행위를 북한형법 147조에 규정된 국가건물구조변경죄와 98조에 규정된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제282조에 규정된 과실적 살인죄를 병합해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형법 147조에는 비법적으로 국가의 건물 구조를 변경시킨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것을 여기라고 했습니다. 비법적으로 건물 구조를 변경시킨 행위란 국가 소유의 살림집이든 공공건물이든 법적인 승인 없이 마음대로 건물 벽체를 허물고 문을 냈거나 벽체를 쌓아 칸수를 늘리거나 또는 벽체를 허물고 방해 면적을 늘린 것 같은 행위로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로 구조를 변경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건물 구조를 변경시킨 행위 자체로서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철수가 방해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서 벽체를 허문 행위는 국가 건물 구조 변경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박철수의 행위가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로 되는 것은 방해 면적을 늘릴 목적으로 벽체를 허물게 됨으로써 아파트가 무너져 12세대가 붕괴하게 됐고 그리고 그 행위가 과실적 살인죄로 되는 것은 방해 면적을 늘릴 목적으로 벽체를 허물면서 아파트가 무너져 13명이 사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박철수는 방해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벽체를 허물면 위험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응당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철수의 행위는 과실적 파손죄와 과실적 살인죄가 됩니다. 다만 박철수에게 형법에 규정된 노동안전질서 위반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가 노동행정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